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에게 권프로입니다. 작년 말부터 영상을 쭉 올리기 시작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자의 길이 아니라 거지의 길이다 뭐다 많은 분들이 조롱했는데,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여러분과 저희는 부자의 길을, 그분들은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소 공격적으로 시작한 건 그만큼 오늘 할 얘기들이 너무나 중요해서입니다. 저는 부자의 길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계시죠?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시면서 저의 영상들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유튜브와 더불어 오프라인에서 경제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분들과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모임을 하면서도 제가 절실히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은 부자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부자가 되지 못한 분들, 공격적인 투자로 손해만 보는 분들은 경제 상황을 공부하기는커녕 본인의 지적 수준을 맹신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만에 빠져 있지만 정작 바젤3, PF 대출은 들어보지도 못한 분들이 부지기수죠. 왜 그럴까요? 그야 자신에게 유리한 것, 즉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것처럼 편협한 시각을 버리셔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본인이 주식 경험 있다고, 아파트를 샀다고 그것들을 옹호하는 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워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대출이 순식간에 회수되는 상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대출 회수라니 말만 들어도 끔찍한데요. 하지만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그동안 아파트가 크게 오르면서 아파트를 일종의 화폐처럼 거래해왔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선 해당 아파트의 담보 가치를 믿고 돈을 크게 빌려준 거죠.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요? 아파트의 거품이 사라지면서 그 담보 가치는 소멸되었습니다. 즉, 은행이 믿고 있던 담보 가치가 그야말로 떡락해버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대출을 빠르게 회수하는 방법이죠. 그래도 계약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이 함부로 어기겠냐고요? 네, 강력한 바젤3 앞에 은행도 바람 앞에 촛불인데, 그러한 계약서는 어떠한 걸림돌도 되지 못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은행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쓰여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은행을 포함한 금융계에서 바젤3 조치란 일종의 어명 같은 거다. 즉, 왕의 명령과도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끝발이 센 귀족이라 해도 군림하는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을까요? 진짜 목이나 날아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혹시 BIS란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곳에서 해당 금융기관의 자본 상황이 얼마나 튼튼한가를 평가하는 일종의 안정성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볼게요. 철수라는 사람이 은행에 예금을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 돈이 생기니 은행의 자본 상황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신뢰도는 상승하겠죠. 반대로 이번엔 은행에 0이라는 사람이 대출을 받았어요. 이번엔 은행의 돈이 빠져나가니 반대로 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뢰도 때문이라도 BIS 비율을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 스위스은행, 즉 세계은행에서 이렇게 하라 지침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금까지 아파트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의 위험 가중치가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BIS 지표로 봐도 위험 가중치가 낮다 보니 그동안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신용대출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한 자산으로 평가받았던 거죠. 하지만 15년 전쯤 서브프라임 사태가 크게 터지고 더 이상 아파트도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스위스를 비롯한 세계은행은 바젤3와 같은 조치를 도입하여 금융위기를 막겠다는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먼 사태 이후 유로존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자 어쩔 수 없이 바젤3 도입을 미루게 되었죠. 사태 수습이 먼저니까요. 그래서 당장의 바젤3 도입은 미뤘지만 그 이후 미국은 선제적으로 전 세계의 금융 리스크를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냉전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승승장구하던 미국에서
서브프라임이라는 초유의 경제 위기가 터져버렸으니 이를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부동산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택담보대출 문제였습니다. DSR을 선제적으로 적용해 연봉의 어떠한 비율 인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지 못하도록 조치한 건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런 미국의 대책 방안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우지 않았다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네요. DSR은 위기가 터진 최근에나 제대로 적용하기 시작했고, 대출 상환 능력이 전무한 신용불량자나 무직자한테도 막 빌려주었으며, 심지어 전세대출까지 막 퍼주다시피 했죠. 서민들에게 해주는 전세대출이 대체 무슨 문제냐고요? 아니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냐면 그 전세대출이 이 아파트 시장의 거품을 야기한 갭투기의 1등 공신이기 때문이죠. 사실 정부 차원에서는 내심 이러한 전세대출을 바젤3에서 제외해주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전세라는 임차제도가 월세마냥 전세계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세계은행 입장에선 예외로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죠.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미루어 볼 때 최종적으로 과연 은행이 대출을 회수할지 안 할지 궁금하시죠? 네, 확신하건대 빠른 시일 내에 대출이 회수될 확률이 매우 높다 말씀드려야겠네요. 은행이라는 기관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민생, 금융안정, 그런 대외적인 것들보다 본인들의 이익과 이윤이 중요하죠. 물론 당장에 회수하려 든다고 해도 모든 대출을 100% 회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은 이제 집값이 떨어진 만큼의 리스크를 대출을 받은 여러분에게 감당하도록 요구할 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번 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험 가중치를 이제 2배로 볼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험 가중치는 BIS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즉, 은행들이 겨우겨우 BIS 수치를 맞춰두었더니 저 위험 가중치가 올라간 아파트 담보대출 때문에 상황이 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앞으로 1금융권인 시중은행들도 힘들어질 텐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저축은행에서는 제1금융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만약 아파트 담보 가치가 이대로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제2의 저축은행 부도 사태가 충분히 터질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 예금 금리가 오른다는 소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은행의 입장에선 급한 겁니다. 빨리 예금이라도 받아서 대출 리스크를 줄여야 하니까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부동산의 폭등으로 PF 대출인 중도금 대출도 많이 해주었죠. 즉,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고 마냥 예금 금리가 오른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가끔 보면 제가 공포감을 조성한다, 음모론을 펼친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정확히 작년 12월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려 왔습니다. 아파트 불패는 허상일 뿐이다. 테이퍼링이 다가오니 아파트 꼭 지금이라도 파셔야 한다고요. 또 리먼 사태 때를 기억하셔야 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땐 바젤3가 적용되지 않았어도 아파트가 반값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번 경제위기 때는 바젤3까지 적용되니 더 난리가 날 거라고요. 분명 말씀드렸고 실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억에서 2억 잃으셨다 해도 아직 8억이 남아있지 않나요? 지금이라도 8억은 지키셔야죠. 바젤3 꼭 기억하시고 정부가 안일하다고 해서 여러분도 안일해지지 마세요. 정부는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그 옛날 IMF 사태처럼 내부 혼란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쉬쉬하는 것뿐입니다. 진짜로 논리로 보시고 논리로 행동하셔야 할 때입니다.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시고 대비하셔야만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돈을 지켜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유튜브를 꼭 시청하시고 또 다른 분들께 많이 알려주시길 바라며 그리하여 모든 분들이 이 바젤3라는 아파트 대폭락의 시기에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오픈톡방이나 카페를 통해 소통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다음에는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